오늘 어떤 귀한 아가씨가 저 흰 늑대를 잡을까? 그게 바로 태자비가 되는 거야. 응? 이 한 번만 잘 쏘면 내 준비대로 반드시 마칠 수 있어. 태자비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10만 원. 내가 흰 늑대를 마치지 않았더라면 태자비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여기서 약이나 마시며 고생할 필요도 없었잖아. 그게 그녀의 운명이야. 남 탓할 게 아니지. 그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을 다신 겪지 않겠어. 태자비가 되는 건 알고 있어. 언니가 내 바로 뒤에 있다는 걸. 이번 생엔 언니에게 그 태자비 자리의 맛을 보여주겠어. 흰 늑대 비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빗맞췄지? 진국공부 아가씨가 흰 늑대를 잡았습니다. 동생아, 미안해. 태자비는 내 거야. 역시 진국공부 아가씨답다. 활솜씨가 뛰어나셔. 급소를 정확히 맞췄어. 늑대 가죽도 상하지 않았어. 흰 늑대의 눈을 바로 맞췄어. 완완아, 이쪽으로 오너라. 네가 흰 늑대를 잡았으니 내가 명을 내려 천하에 네가 태자비가 될 것을 알리마. 황후마마께 아뢰옵니다. 이 흰 늑대는 신녀가 잡은 게 아닙니다. 신녀의 언니 심호견이 잡았습니다. 이 공을 감히 제가 탐할 수 없습니다. 황후마마께서 분별해 주시옵소서. 태자비는 신녀의 큰언니 심호견이 되어야 합니다. 감히 공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황구마마께 아뢰옵니다. 흰 늑대는 정말 신녀가 잡았습니다. 10만 원. 내가 쏜 게 아니라니. 내 검술과 활쏘기가 어떻게 빗나갈 수 있지? 10만 원. 무슨 술수를 부리는 거야? 완완아, 너는 진국공의 정녀다. 활쏘기는 경중에 비길 자가 없는데 어떻게 질 수 있니? 이번 후궁선발 연회는 그저 나를 위해 태자비로 봉하는 큰 쇼일 뿐이야. 경중에 누가 활쏘기로 나를 이길까? 하지만 이번에는 이기고 싶지 않아. 황후마마께 용서를 구하옵니다. 신녀의 말이 무슨 일인지 고집을 부려서 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신녀의 왼쪽 어깨를 다쳐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언니의 활솜씨가 뛰어나서 완안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련님, 오견이가 흰 늑대를 잡았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허튼 소리. 나는 매우 기쁘다. 완완이가 왜 넘어졌을까? 상국님, 얼른 가서 완완이 다쳤는지 봐주세요. 만약 네가 다치면 네 부모님이 나를 탓하실 거야.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다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다쳤어? 완완이는 진국공의 정녀야. 활솜씨가 뛰어나지 오늘 실수한 건 다쳐서야. 이 시합은 그녀에게 불공평해. 완완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겨루는 게 어때? 전하의 누이는 진국공부의 정녀입니다. 태자비는 원래 그녀의 것이었어요. 제가 흰 늑대를 잡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결국 태자비는 완환이의 목이에요. 이건 불공평해요. 분명 심호견이 잡은 거잖아요. 심한환이 부상을 입었어도 그건 하늘의 뜻이야. 내기에서 진 건 받아들여야지. 다른 귀족 아가씨한테 지느니 차라리 심호견을 태자비로 삼는 게 나아. 모두가 무시하는 서출인데 태자비가 된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겠어? 어머니, 후궁 선발 규칙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상경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오견이 흰 늑대를 잡았으니 태자비는 그녀입니다. 폐하께서 하신 말씀을 어찌 바꾸겠습니까? 신은 오견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녀를 태자 정비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소첩은 태자 곁에서 모시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황후께서 태자를 위해 꾀를 내시어 나를 태자비로 맞이하려 하셨다. 진국 공부를 태자의 후원자로 삼으시려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심호견이라는 서출이 이를 망쳐버렸다. 적서의 구별은 하늘과 땅 차이다. 진국 공부는 정녀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지만 누가 서출 따위를 신경 쓰겠어? 완환아, 너와 연하는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로 중마고우지. 오늘 다쳐서 흰 늑대를 잡지 못한 것 본궁도 네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 알아. 앞으로 나오너라. 본궁은 네가 태자와의 정을 알고 있다. 참으로 하늘이 사람을 골탕 먹이는구나. 늑대, 사냥 중 다치긴 했지만 흰 늑대를 잡지 못했으니 본궁은 너를 태자 측비로 봉하려 한다. 네 뜻은 어떠하냐? 아, 정비와 측비가 뭐가 중요하겠느냐? 그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네가 동궁에만 들어오면 본궁이 장담하노니 훗날 태자 곁에 앉아 정궁의 자리에 있는 이는 반드시 너일 것이다. 10만 원. 비록 모후께서 내게 측비 자리를 허락하셨지만 민간에서는 이것을 첩실이라 부른다. 그러나 너는 알아야 한다. 내가 황실로 시집가는 것, 황실의 첩은 평범한 집의 정실보다 훨씬 낫다. 네가 하는 것은 바로 이 동궁 태자의 첩이다. 전하, 그만하세요. 동생이 화낼 거예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금지오겹으로 자랐는데 어찌 첩이 되길 원하겠어요?
아니면 제가 정비 자리를 동생에게 양보할까요? 저는 태자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명분은 신경 쓰지 않아요. 바보야. 정비 자리는 내가 당연히 받을 자리야. 네가 왜 양보하려 하느냐? 과가 말했지. 너를 동궁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만들겠다고. 태자비 봉하는 조서가 곧 진국 공부에 전해질 것이다. 과가 먼저 너를 데리고 봉비 때 쓸 물건들을 보러 가자. 그리고 태자비의 혼례복도 내가 어떤 무늬를 좋아하는지 보자. 전하,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신녀와 큰언니는 진국 공부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신가의 딸로서 동시에 동궁에 시집갈 수 없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진국 공부에 서녀를 뽑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 서녀를 태자비로 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완환아, 내를 측비로 봉하는 것에 대해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알아. 하지만 넌 만족해야 해. 옥연이 너를 위해 좋은 말을 많이 했어. 그녀가 동궁의 주인이 된 후 네가 중개를 맡게 해줄 거라고. 그녀는 성격이 부드럽고 너처럼 결단력이 있지 않아. 나는 그녀에게 태자비의 자리만 주고 실권은 내가 쥐게 할 거야. 넌 진국 공부의 정녀이고 어릴 적부터 정성껏 길러졌어. 동궁을 내가 다스리게 하는 것이 나는 안심이 돼. 다만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네가 승낙하면 네가 동궁에 시집 온 후에 옥연이 내가 자식을 낳게 해도 된다고 했어. 저는 동궁에 시집갈 생각이 없습니다. 전하, 좋아. 네가 화난 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네가 조건 하나만 받아들이면 태자비가 동궁에 들어간 지 사흘 후에 너를 맞이할 거야. 옥연은 서녀라서 혼수도 많지 않아. 나중에 동궁의 주인이 될 때 남들에게 비웃음 받을까 걱정이 돼. 넌 정녀니까 내 혼수를 그녀 명의로 해주면 그녀가 화려하게 동궁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나는 내가 순조롭게 태자 측비가 되게 해줄게. 전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혼수를 심옥연 명의로 넘기라니요? 언니, 저는 비록 서녀이지만 진국 공부의 딸입니다. 이제 태자비가 되려 하는데 저는 단지 국공부의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태자첨사를 보내 국공부에 고의 구유를 전할 거야. 태자비를 잘 대우하고 혼수를 잘 준비하라고. 어머니, 태자께서 연희가 미천한 출신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제안하셨어요. 국공부에서 저를 위해 혼수를 잘 준비하라고. 동생이 혼수를 먼저 저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제가 동궁에 들어갈 때 체면이 서라고요. 동생은 측비니까 혼수가 많든 적든 남들이 신경 안 써요. 나중에 동궁에 들어가면 혼수는 제 것이나 그녀의 것이나 똑같지 않나요? 어쨌든 저는 서녀이지만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께서 천하 사람들에게 조롱받길 원하십니까? 정녀와 서녀를 차별한다고요? 됐다. 너 먼저 내려가라. 마음 편히 혼수나 준비해라. 완환아, 너 정말 태자 측비가 될 생각이냐? 어머니, 안심하세요. 완화는 태자에게 시집가지 않을 것입니다. 태자비도 되고 싶지 않은데 하물며 태자 측비이겠어요. 황후 폐하께 거절했습니다. 저를 측비로 봉하겠다고 하셨지만요. 황후 폐하께서 단념하지 않으실까 걱정입니다. 진국 공부는 세자 다툼에 휘말릴 수 없습니다. 벗어나려면 너를 다른 집에 시집 보내는 수밖에 없다. 궁중에서 조서가 내려오기 전에 너를 시집 보내야 한다. 심옥연이 동궁에 들어가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게 두자. 그때가 되면 우리 국공부에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하나나, 3일 후에 내가 성지를 청할게. 너를 측비로 봉할 거야. 말 잘 들으면 그때 내가 너에게 성대한 혼례를 치러줄게. 진국 공부는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내 태자비는 혼수만 48갑인데 어찌 이럴 수가. 태자 전하, 용서하소서. 심옥연은 제 친딸이 아닙니다. 지금 시집 가면서 혼수 48갑을 준비했습니다. 박하지 않게 대우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 헛소리. 아버지, 어째서 제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고 하세요? 제가 흰 늑대를 싸서 환한의 태자비 자리를 뺏었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편애하시어 딸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진국 공부를 조롱해도 적서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진국공 부부 정말 냉혹하시네. 비록 첩의 소생이지만 이렇게 박대할 필요는 없지. 서출이라도 국공부의 체면인데 어찌 이토록 박정합니까? 국공 영감님, 무슨 뜻이십니까?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태자께서 오해하셨습니다. 노인은 오히려 매우 기쁩니다. 이제 전우의 딸을 키워 전우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시집갈 때 그녀의 친아버지께 제사를 지내게 해야 합니다. 비록 그 아버지는 미천한 자였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가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어찌 없겠습니까? 태자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 자리에 증인이 될 전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태자비가 어려서 신분을 알리기 아까워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녀를 태자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태자의 사람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우리를 권세에 아부하는 무리라 할 것입니다. 이제 태자비가 출가하면 우리 진국 공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태자와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었군요. 국공 영감님은 정으로 의리를 지키셨습니다. 10여 년을 숨기며 고아를 키우셨군요. 환환, 너도 이 일을 알고 있었느냐? 어찌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말했더라면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렀겠느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의 신분이 태자 전하께서 그녀를 좋아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태자 전하께서는 언니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신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공님, 과인이 완환을 측비로 맞이하려 하오. 정비의 예로 맞이할 것이오. 3일 후에 성지가 도착할 것이오. 잘 준비하시오. 태자 전하, 말씀을 조심하세요. 완화는 한 번도 승낙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측비가 되겠다고. 완환, 이건 성지요. 설마 성지를 거역하려는 것이오. 저는 이미 약혼자가 있어요. 한 여자가 어찌 2번 시집가겠어요. 내가 무슨 약혼이 있다는 거냐? 완환, 이제 거짓말도 배웠구나. 태자 전하, 신의 아내를 빼앗으시려는 겁니까? 만약 밖으로 세면 태자 전하의 어진 왕이라는 명성에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상의했어요. 성지가 내려지기 전에 약혼을 해야 한다고. 아버지께서 밤새 장군부에 가셨어요. 소림주는 아버지께서 직접 키우신 장군이세요. 지금은 막강한 병력을 쥐고 계세요. 그분이 오늘 직접 납폐하러 오실 줄은 몰랐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님, 방금 깊은 산에 가서 큰 독수리 한 쌍을 사냥했습니다. 기란 시각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납폐의 기란 시각을 놓칠까봐 씻고 차릴 겨를이 없어 먼저 달려왔습니다. 태자 전하께서도 오늘이 기일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과 완화는 납폐하고 혼서를 교환하는 일을 오늘로 정했습니다. 참 우연이군요. 내가 언제 완환을 알게 되었느냐? 왜 갑자기 청혼한 것이냐? 진국공과 내가 일부러 짜고 한 것이 아니냐? 전하, 누가 모르겠습니까? 심대전은 경성의 명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며느리감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셨습니다. 간신히 설득해서 장차 장모님이 되실 분께 완환을 저에게 시집 보내기로 허락받았습니다. 태자 전하께서도 완환이 좋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집에 딸이 하나 있으면 100집에서 구원합니다. 다만 전하께서 그녀를 놓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신이 장가드는 것을 막으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두 집안은 약혼해 신물도 이미 교환했습니다. 혼사도 정해졌습니다. 오늘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한 달 후가 저와 완환의 혼인날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를 위해서 나와 결혼하기 싫었던 것이냐? 심한환, 너는 일찍이 그와 사사로운 정이 있었구나. 하지만 내가 분명 좋아하는 사람은 나였잖아. 아니면 정비가 될 수 없어서 나에게 토라진 것이냐? 태자 전하, 신과 심아가씨는 감정은 있었으나 예절을 지켰습니다. 부모님의 명에 따라 준매인의 말을 따라 어찌 사사로운 정이 있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녀가 태자 전하께 시집가지 않았다고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까? 전하, 길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서둘러 태자비를 맞이하여 동궁으로 모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황제 폐하와 황후 마마께서 사람을 보내 물으실 것입니다. 궁으로 가자. 내가 태자를 위해 애써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맞이하다니. 당초에 서녀는 참가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필 태자가 고집을 부려서 결국 그녀를 뽑게 하다니. 원래는 높은 문벌의 귀한 딸을 골라 태자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려 했는데 지금은 헛되이 심홍연이 이득을 보다니. 본래는 심한환을 첩비로 삼으려 했는데 진국공부에서 뜻밖의 이렇게 빨리 사위를 고르다니. 한 달 후에 혼례를 올린다더군. 이건 나를 경계하는 거야. 잘한다. 진국공부 감히 본궁과 맞서다니. 마마, 그날 군방연에서 또 한 사람이 흰 늑대를 맞힐 뻔했습니다. 바로 평서 장군 댁의 정녀입니다. 고여생 평서 장군도 병권을 쥐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태자께서 급한 일로 망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태자비께서는 먼저 쉬시라 하셨습니다. 더 기다리지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연아,
내가 잘못했어. 강포에 역병이 터졌어. 내가 태자로서 어젯밤에 망녀와 대책을 논의해야 했어. 그래서 동방을 그르쳤어. 연아, 너는 내 아내야. 너는 항상 내 뒤에서 나를 지지해야 해. 그래야 정비로서의 도량이라 할 수 있어. 태자비, 지금 그대는 동궁의 주인입니다. 이제 걱정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태자의 첩비를 고르는 일입니다. 내 이미 분부를 내렸습니다. 7일 후 궁중에서 자마연을 열 것입니다. 이 일은 그대가 주관하시오. 그대는 반드시 태자가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이것이 정비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신첩은 동궁에 하루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 규례에 따르면 태자비가 입궁한 지 석 달 안에는 첩을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태자비 마마, 그것은 다른 태자비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느 태자비인들 높은 문벌의 귀한 정려 출신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대는 어디서 나온지 모를 민간 여자가 정비가 되었는데 혼자 총애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대는 모르십니까? 태자의 장자는 반드시 귀한 여자에 대해서 나와야 합니다. 전하, 그분들 말씀이 사실입니까? 당신의 장자는 반드시 고문벌의 정려에게서 태어나야 합니까? 장자를 낳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너는 알기만 하면 돼. 과인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하다. 게다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몸매가 변하고 예뻐지지 않아. 넌 제일 예뻐 보이길 원해? 다른 사람이 이 아이를 낳아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널 어머니라고 불러야 해. 동생은 진국공 정려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나를 보면 무릎 꿇어야 해. 신가가 혼수로 나를 모욕했지만 나는 지금 태자비야. 너는 내 발 아래 엎드려야 해. 동생은 눈이 높으니까 나 대신 정원에 가서 꽃을 좀 꺾어다 꽂아줄래? 태자비 마마시다. 아가씨들 여기서 너무 답답하시죠? 다들 정원에 가서 마음에 드는 꽃을 꺾어 오세요. 가장 예쁘게 꺾은 분께 상을 내리겠습니다. 태자 전하께서 말씀하셨대요. 동궁의 장자는 반드시 고문 정려가 낳아야 한다고. 이 태자비는 정말 그 이름뿐이야? 네가 뭘 안다고? 측비가 되기만 하면 장자를 낳으면 무슨 정비가 못 되겠어? 그때 마지막으로 후위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일지 아직 모르는 거야. 전하, 이렇게 보고만 계실 건가요? 그들이 연하를 괴롭히는데요. 당신은 말했잖아요. 마음속에 연하만 사랑한다고. 내가 무슨 신분이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지금 내가 시집 온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모든 게 변했어요. 신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전하의 연하에 대한 사랑보다 더. 내가 말했잖아. 너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고. 아이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 나는 동궁의 세자야. 어떤 일들은 나도 어쩔 수 없어. 연아, 넌 꼭 나를 이해해 줄 거지. 그렇지. 내가 권력을 잡으면 연아 너는 반드시 나의 황후가 될 거야. 다른 사람은 절대 내 자리를 대체할 수 없어. 알겠지? 태자의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역겨워. 지난 생에도 그는 이렇게 달콤한 말을 했어. 이번 생에서는 그가 원하는 사람을 얻었지. 하지만 그도 깨달았어. 권력이 심호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그가 어떻게 태자 자리를 굳건히 하는지 두고 보겠어. 완화나. 너도 왔구나. 후회하는 거 아니야? 네가 마음을 돌리면 황후마마께서 너를 측비로 봉해주시게 할게. 전하, 저는 그저 어머님을 모시고 입궐했을 뿐입니다. 자마연은 그냥 구경하러 온 것뿐이에요. 전하께서 미인을 얻으신 것 축하드려요. 이해가 안 가. 분명 우리의 혼사는 순조로울 수 있었는데 왜 내가 남의 아내가 된 거야? 설마 너도 그 권력을 좋아하는 속물 여자들과 똑같은 거야? 명분 때문에. 그래서 화난 거야.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첩이 되길 싫어한 거야. 태자비 간택은 뽑히면 하늘의 뜻이죠. 그런데 전하, 그 흰 늑대는 정말 심호견이 사냥한 겁니까? 제 그 옛날 큰언니가 언제 활솜씨가 그렇게 좋아졌죠? 전하께서는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전하께서는 참사랑의 눈이 머셨군요. 말하겠소. 다 말하겠소.
형벌은 그만두시오. 심옥연이요. 그녀가 군방연에서 저에게 은 100냥을 줬소. 그녀가 저를 따라 숲으로 들어오라고 했소. 흰 늑대를 보자 그녀의 화살로 쏘라고 했소. 그 심자가 새겨진 화살은 제가 그녀를 위해 쏜 것이요. 100냥 은으로 내가 이런 멸문지화를 저지르다니 아직도 실토하지 않느냐? 소인은 원래 진국 공부에서 시위를 했었소. 술 마시고 인물을 그르쳐 쫓겨났소. 부에서 아가씨를 알게 되었소. 소인이 아가씨를 오래도록 흠모했소. 그녀가 이 일만 해주면 자신이 방법을 써서 저를 동궁으로 발령 내주겠다고 했소. 앞으로 날마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전하. 그렇지 않습니다. 신첩은 전하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위가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그 사람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과인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먼저 그와 무관하다고 하다니 내가 어떻게 내가 묻고자 하는 걸 알았느냐? 너와 그의 관계를 심옥연. 그 늑대는 원래 완안이 사냥한 것이었는데 네가 계략으로 가로챘구나. 네가 완안을 정비로 봉하지 못하게 했어. 내가 나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만들었어. 조정에서 진국공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이 못된 년아, 나를 너무 괴롭혔어. 전하. 저는 그저 전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하의 마음속 태자비는 항상 저라고. 영원히 함께할 자격이 있냐? 너는 엄청난 거짓말로 나를 속여서 태자비 자리에 앉혔잖아. 내가 과인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냐? 과인은 지금 너무 역겨워. 내 그 다정한 말들이 모두 과인을 속이기 위한 거였지. 완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과인이 직접 너를 죽이고 싶을 지경이야. 불현 오빠, 아니에요. 사랑해요. 내가 이 모든 걸 한 것은 너무 사랑해서였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닥쳐. 사랑한다고. 네가 망친 건 과인의 대업이야. 과인의 세자 자리야. 내 속임수 때문에 과인은 진국 공부의 지지를 잃었어. 심한안을 잃었어. 이건 과인이 조정에서 한 팔을 잃은 거야. 과인이 천하의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된 거야. 내 같은 거짓말쟁이 독구 때문에 과인이 직접 가장 강력한 지원군을 소림주에게 넘겨줬어. 심옥연, 너는 죽어야 해. 전하, 중전마마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네가 저지른 짓이냐? 이 여자 때문에 혼사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속이는 추문까지 일으켰어. 지금 온 경성이 동궁의 웃음거리를 보고 있어. 태자야, 정말 퇴보했구나. 어머니, 그녀가 신을 속였습니다. 이 계집. 그녀가 널 속인 건 네 무능함이야. 세자로서 여자 하나의 진위도 분별하지 못하다니. 앞으로 신하의 충간을 어떻게 분별하겠냐. 본궁이 벌써 말했잖니. 심옥연 그 계집은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결코 좋은 배필이 아니라고 너는 고집을 부렸지. 이제 좋냐? 진국 공부가 정녀를 소림주에게 시집 보냈어. 만족하냐? 어머니께서 처음에 억지로 간택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신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은 연희만 있으면 됩니다. 황당하구나. 네가 그녀 하나만 있겠다니. 무엇으로 네 자리를 지키겠니? 그녀의 눈물로 하겠냐? 아니면 그녀의 드러낼 수 없는 출신으로? 본궁의 의지를 전하라. 태자비 심씨, 포맹이 단정치 못하며 임금을 속였다. 즉시 사과전에 감금하고 본궁의 명령 없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이 여자 일은 여기까지다. 당장 해야 할 일은 네 자리를 굳히는 거야. 어서 황장손을 낳아야 해. 고귀한 혈통의 황장손으로 입을 막아야 한다. 네가 원하든 말든 이 두 사람을 당장 동궁으로 들여야 해. 둘 중 하나만 고를 필요 없어. 둘 다 데려와. 백씨 집안 얘기 들었어? 태자비가 양녀였다며. 지금 온 서울이 몰래 태자 전하가 양녀를 맞았다고 비웃어. 망신이 제대로야. 밖은 벌써 난리야. 넌 태연하네. 중전마마의 이 수는 딸이 예상한 대로예요. 세 사람을 빨리 세우려는 건
황장손을 빨리 낳으려는 거죠. 태자 자리를 굳히려는 거고요. 아버지, 이건 우리한테 좋은 일이에요. 오, 고여성은 장군의 딸로 성격이 강하고 유옥이는 중전에 친족하라 교만하고 오만해요. 이 두 사람이 만나고 거기에 면박당한 해오견까지 합치면 동궁의 나날이 잔치보다 더 시끄러울 거예요. 그들이 싸우면 싸울수록 태자의 에너지는 소모되고 우리는 더 안전해져요. 그렇긴 한데 조심해야 해. 그 불이 우리한테 번지면 안 되니까. 중전이 큰 손해를 봤으니 분명 우리를 원망할 거야. 더 경계해야 해. 딸이 알아요. 우린 그냥 지켜보면 돼요. 그들이 스스로 망하는 거려. 드세요. 태자비마마. 아, 아니지. 이제 더 이상 태자비라 할 수 없네. 그러게 말이야. 며칠 후면 새 측 비마마가 입궁한다지? 한 분은 평서장군의 정녀, 한 분은 중전마마의 친조카. 모두 이 양녀보다 고귀하지. 새 측비가 황장손을 낳으면 태자 전하가 그녀를 기억하겠어? 그때는 냉궁조차도 그녀한텐 좋은 곳일 거야. 새 후궁 2명이 완전히 밟히게 생겼어. 안 돼. 난 죽을 수 없어. 버림받은 말이 됐어. 다음 차례는 독주나 목매미겠지? 황실 장손. 아이만 있으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무슨 소란이야? 빨리 저하께 전해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저하, 세자빈 전하께서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임신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임신했다고? 저하, 천만에 틀림없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나를 속이고 약속을 어겼어. 이제 와서 아이로 살려고 하다니. 하지만 황실 자식이 내 세자 자리를 굳힐 수도 있어. 저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이곳은 불길합니다. 저하께 누가 될까봐. 내가 임신했다고. 신첩의 잘못입니다. 이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됐습니다. 저하께 근심을 끼쳐 드렸습니다. 저하, 염려 마십시오. 신첩, 이걸로 협박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세자빈으로 삼으시든 신첩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혈육을 보아 나을 때까지만 살려주십시오. 그 후에는 신첩을 냉궁에 가두시거나 사형하셔도 신첩 달게 받겠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밉지만 아이는 죄가 없어. 게다가 내 첫아이야.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마라. 계략임이 들통나면 죽는 것보다 더한 꼴을 보게 될 거야. 저하께서 믿지 않으신다면 어이를 부르셔도 좋습니다. 신첩,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따뜻한 밥 한 끼만 허락해 주십시오.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감금은 풀어주겠다. 하지만 내 행실을 조심해라. 임신이라니 참 때를 잘 골랐네. 전하, 수상합니다. 감금당하자마자 경사라니 아마 이걸로 빠져나가려는 모양입니다. 신분조차 조작한 여자가 본궁은 정체 모를 년이 혈통을 더럽히는 걸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계집이 황실 장손을 낳게 둘 순 없다. 장상궁, 본궁의 윤지를 전하라. 유어이를 보내. 세자빈 진맥을 하게 해라. 내가 직접 진위를 가리겠다. 어떠냐? 황후마마께 아뢰옵니다. 태자비마마의 맥이 확실히 희맥입니다. 다만 그 달수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듯합니다. 태자비 언니. 고모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언니 몸이 귀하다고. 이 뱃속은 우리 황실의 첫 번째 용손이잖아요. 절대 조금의 잘못도 있어선 안 돼요. 여동생이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언니, 용서하세요. 제가 너무 긴장했어요. 황실의 후사를 놀릴 뻔했네요. 동생은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안 돼요. 고모께서 말씀하셨어요. 황실의 후사가 하늘보다 중하다고. 언니, 차라리 무릎 꿇고 차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언니 몸이 안정되고 저도 마음이 놓일 거예요. 유칙비, 그것은 예법에 어긋납니다. 여기선 황실의 후사가 가장 큰 예법입니다. 태자비의 태가 불안하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설마 언니께서 황실의 후사를 위해 무릎 꿇는 것조차 싫으신가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하, 저는 단지 황실의 후사를 놀라게 할까봐 이런 만전지책을 생각해냈을 뿐입니다. 됐다. 오가. 내 마음은 내가 잘 안다. 태자비는 몸이 불편하니 얘를 차릴 필요 없다. 일어나라.
림주 그 아이는 정말 마음이 있구나. 보낸 예물이 하나같이 다 좋은 물건이야. 이렇게 손에 닿을 듯한 행복은 전생에 죽을 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거야? 전하, 궁 밖에서는 소장군의 전공을 칭송하며 그와 심대저택 아가씨가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천생연분. 심하나는 원래 내 것이었다. 진국 공부의 지원도 내 것이었어. 소림주. 공공으로 출세한 무식한 놈이 감히 내 사랑을 빼앗다니? 폐하, 북방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소장군이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이겼습니다. 실로 국가의 경사입니다. 아버지. 신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병보에서는 대승을 칭송하지만 신이 보니 전보에는 사상자 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적의 주력은 물러갔지만 왕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승이 혹시 누군가의 정치적 업적을 포장하기 위해 정과를 허위로 보고한 것은 아닌지, 폐하를 속인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폐하, 북방 전역에서 저희 군은 3만 6천 명이 출정하여 전사 3,274명, 부상 5,112명입니다. 명부는 모두 잔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결코 허위 보고가 아닙니다. 포위하고 공격하지 않은 것은 적의 군량을 끊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북방은 적어도 10년은 평안할 것입니다. 3천 장병의 희생으로 10년의 평화를 얻었다면 신은 폐하께 부끄럽지 않으며 대주에 더욱 부끄럽지 않습니다. 좋아. 이 일은 다시 논하지 마라. 퇴조. 소 장군, 너는 남아서 짐과 함께 산책하자. 태자는 젊고 혈기가 왕성하다. 오늘 조정에서 한 말. 장군은 마음에 두지 마시오. 너의 충성과 용맹, 짐이 잘 알고 있다. 심크나 씨, 안목이 좋으시네요. 이건 강포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온 곡물입니다. 크나 씨의 혼례에 딱 맞습니다. 크나 씨의 들이 너희들은 모두 물러가라. 그렇게 서둘러 그와 결혼하고 싶은 거냐? 완환, 너는 소림주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는 나의 적이다. 네가 그와 결혼하면 나와 적이 되는 거다. 태자 전하, 저희 사이는 이미 청산되었습니다. 제가 누구와 결혼하는지는 제 자유입니다. 더구나 폐하의 은혜이지요. 전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 너는 원래 나의 태자비가 되어야 했다. 심옥연 그년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네가 굳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겠냐. 내 마음에 화가 있는 거 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가 돌아서기만 하면 소림주와의 혼약을 취소해. 동궁 책비 자리를 너를 위해 남겨두겠다. 내가 나중에 즉위하면 너는 귀비가 될 것이다. 이게 언제라도 전장에서 죽을지 모르는 무부와 결혼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전하, 그릇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은 전하의 선택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심옥연을 선택하셨고 그녀 때문에 혼례식에서 진국 공부의 체면을 구기셨습니다. 또한 조정에서 나라의 기둥을 무고히 공격하셨습니다. 저 심하나는 절대 첩이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하는 자격도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동궁이나 잘 챙기십시오. 소림주는 제 미래의 남편입니다. 그를 조금이라도 건드리신다면 진국 공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소림주를 잘 감시하라. 그는 무장이니 실수할 때가 있을 것이다.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망할 놈아. 태자를 불러라. 아래옵니다. 폐하. 짐이 묻는다. 조정에서 왜 소림주를 겨냥했느냐? 폐하, 신은 국가 사직을 위한 것입니다. 소림주는 전공이 뛰어나고 또 진국공의 총애를 받아 지금 병권을 쥐고 있습니다. 공이 주군을 가릴까 염려되어 시험해 본 것입니다. 사사로움은 없습니다. 시험이라 조정백관 앞에서 나라를 위해 싸운 공신을 모욕한 것이 시험이냐?
무엇 때문이냐? 심가의 딸 때문이지. 짐이 다시 묻는다. 오후에 운금각에서 또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신은 말해라. 아범아마, 노여움 푸소서. 신은 그저 소림주에게 시집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그녀를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설득하려고? 뭘 네 측비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냐? 네가 정체 모를 심호견 하나 때문에 진국 공부의 체면을 땅에 짓밟았다. 이제 그녀가 다른 좋은 인연을 찾자. 네가 또 뻔뻔하게 달라붙어. 짐의 체면, 황실의 체면이 다 너 때문에 떨어졌어. 아범아마, 그게 아닙니다. 소림주는 중병을 쥐고 있습니다. 이제 진국 공부의 도움까지 받게 되면 반드시 통제 불능이 될 것입니다. 신이 그를 겨냥한 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범아마, 그 충용해 보이는 겉모습에 속지 마소서. 네 눈에는 인심을 얻는 것이 곧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고. 조정을 제어하는 것이 패거리를 만들어 다른 일을 축출하는 것이라고. 짐은 네가 너무 실망스럽다. 짐의 교지를 전하라. 태자가 언행이 무례하고 마음이 좁으며 저 장군의 품격이 전혀 없다. 동궁의 출입을 금하고 3개월간 유폐하라. 문을 닫고 반성하라. 오늘부터 그의 조정 보좌 권한을 회수한다. 반성이 끝나면 따로 결정하겠다. 아범아마, 안 됩니다. 아범아마. 아범아마. 끌어내라. 아범아마. 들었어? 태자가 조정보좌 권한을 빼앗겼어. 3개월간 유폐야. 이건 전례 없는 벌이야. 저장군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 황상의 교지를 전한다. 신채경을 표기장군 소림주 휘하로 편입한다. 그가 직접 통솔하게 한다. 신이 교지를 받들어 감사드립니다. 출발. 바로 진국 공부의 정려가 출가하는구나.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부귀영화다. 완하나, 내가 너를 데리러 왔어. 천생연분이다. 난제여모. 한 명은 난신적자여, 한 명은 의리를 저버린 여자라. 저들이 어울리겠어. 심한환, 너는 원래 내 것이었어. 완하나, 이승에 나는 반드시 너를 저버리지 않겠어. 너를 속이고 욕한 자들은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태자비가 요즘 날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맥진 기록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원관, 자네는 분명히 보았는가? 해마마, 대답하옵니다. 맥상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 명의 어의 판단만으로는 신이 감히 경솔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태의원을 불러 합진하시오. 황손의 일은 조정의 기강에 관계된다. 눈물만으로는 할 수 없고 편애만으로도 안 된다. 예. 동궁은 이미 충분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말을 해야 합니다. 태하, 중전마마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오늘 태의원 여러 대인들을 청하여 함께 문안드리라 하셨습니다. 그저 평소 맥을 보는 것뿐인데 어찌 이리 떠들썩하게 하시나요? 태자만 내 편이면, 내가 끝까지 부인하면 아무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 패마마, 아뢰옵니다. 태자비의 맥상은 태기맥이 아닙니다. 약물 복용 후 생긴 유사한 맥상입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진찰이 잘못됐어. 처방전과 맥진 기록, 동궁 약물 기록을 봉인하라. 이 일은 내 시성에 맡긴다. 태의원과 함께 조사하라. 어느 누구도 사사로이 처리하지 못하게 하라. 연하, 내가 과인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숨겼느냐. 저하, 전 단지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요. 의지할 곳이 없어질까 봐요. 네가 거짓말로 얻은 것은 결코 의지가 아니야.
동공을 풍랑의 중심에 밀어넣는 거야. 오늘부터 심씨는 임시로 정사전으로 옮긴다. 조사가 끝난 후 폐하께서 제가하실 것이다. 누구도 가혹하게 대하지 마라. 또한 짜고 말을 맞추지 마라. 동공 주인이 비었다. 기회가 온 거야? 낭랑께서는 신분이 존귀하시고 또 황후 낭랑의 지원을 받으시니 당연히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여생은 평사장군부를 믿고 평소에 나를 눈에 두지 않아요. 지금 세자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은 상황을 안정시킬 사람이에요. 먼저 각 궁의 분례를 내 손에 쥐어야 해. 그녀가 아무리 강해도 나에게 와서 빌 수밖에 없어. 낭랑, 내무처에서 지출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측비 쪽에 새로 추가된 향료와 비단이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그녀는 나를 굴복시키려 해요. 아랫사람들에게 싸우지 말고 소란 피우지 말라고 해. 모든 영수증은 잘 보관해. 동궁은 그녀 혼자 마음대로 할 곳이 아니야. 15견의 가짜 임신은 조사 중이다. 유호가가 업무를 인수한다. 고여생이 불례를 삭감당했다. 동궁이 급할수록 더 틈을 드러낸다. 내가 고 측비를 걱정한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 한마디 전할 수 있어. 위험한 일을 시키지 마. 한마디만 일러줘. 모든 일에 증거를 남겨. 신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 이걸 평서장군부에 아는 사람에게 전해줘. 고여생이 향료와 약재 장부를 조사해야 하면 성남의 제한당 여의를 찾아가. 궁 안의 인정을 이용하지 마. 내 마음에 아직 전생의 그림자가 있는 줄 알아. 하지만 이번 생에는 악으로 악을 다스리지 않아도 돼. 나는 그들의 거짓말만 있으면 돼. 햇빛 아래 숨을 곳이 없게 할 거야. 법에 맡길 건 법에 맡기자. 좋아. 내가 함께 이 선을 지켜줄게. 전하, 축하드립니다. 고측비에게 이미 경사가 있습니다. 맥이 안정적입니다. 편안히 요양하시면 됩니다. 애비, 마음 놓고 몸조리 하시오. 동궁의 모든 공급은 과인이 직접 사람을 시켜 보내겠소. 전하께 감사드립니다. 신첩은 동궁이 평안하기만 바랍니다. 아이가 무사하기를. 그녀는 참 복이 많군. 낭랑, 신하는 다보항에서 고향방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을 보양한다고 합니다. 귀인께 가장 잘 맞을 것입니다. 신경 안정과 보양이라. 남들은 그냥 걱정하는 줄 알겠지요. 만약 그녀가 쓰고 불편해도 낭랑 탓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럼 보내라. 명심해. 내가 동생으로서 보내는 마음이라고 말해. 너무 쉽게 건네받은 호의는 대체로 가장 믿을 수 없는 법. 제한당에 보내서 조사하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 향방에는 두 가지 약재가 있는데 보통 사람이 조금 맡으면 그냥 졸음이 오지만 임신한 사람은 오래 맡으면 안 됩니다. 바로 몸에 해롭습니까? 제때 중단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피우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는 완전히 챙겨. 결론만 가져오지 말고 원래 향도 보관해야 해. 선물한 사람, 전달한 사람. 그들은 내가 소란 피우길 기다리지만 나는 절대 안 그러겠어. 낭랑,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향방 출처와 선물 명단을 검증 결과와 함께 3부로 베껴라. 한 분은 아버님께, 한 분은 내시성에 보내고, 한 분은 제한당에 임시 보관해. 아이는 지키고 공평도 찾아야 한다.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증거에 의한 것이다. 생아, 너 여기 앉아. 향로를 가져와라. 언니, 요즘 수고가 많았어요. 동생이 특별히 보낸 정심향이에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을 보양해요. 이 향기 좀 불편하네요. 어이를 빨리 부르세요. 전하께 아뢰옵니다. 이 향은 재료가 복잡합니다. 고 측비가 임신 중이라 오래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호의였어요. 문제가 있을 리가 없는데요. 전하께서 살펴보소서. 저희 낭랑님은 함부로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증거는 이미 봉인했습니다. 내시성에서 조사해 주십시오. 유호가,
이 향 처방은 누가 준 거냐? 저도 그냥 하인이 몸에 좋다고 해서. 사람을 불러 관련자들을 모두 끌고 가서 신문하라. 이 일이 밝혀지기 전까지 유 씨는 모든 일을 중단하라. 궁중의 사소한 일을 어찌 내 시성을 움직이십니까? 만약 밖으로 새면 동궁의 명성은 어쩌실 겁니까? 그러나 고 씨가 처방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누르면 평소장군부에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고모, 오가는 정말 호의였어요. 호의라도 분수가 있어야지. 낭낭님, 폐하께서 아셨습니다. 폐하께서 전지를 내리셨습니다. 동궁의 약과 향료 장부는 모두 봉인하라. 내시성과 대리씨가 함께 조사하라. 폐하, 신은 법대로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동궁의 일이 자주 조정에까지 번지고 태자께서 네가 짐이 어떻게 천하를 너에게 맡기겠느냐. 짐의 뜻을 전하라. 조사하라. 누가 막으면 곧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 이것은 심씨 곁에 있던 옛 궁녀가 숨긴 약병입니다. 신녀는 감히 사적으로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놓고 증거로 삼겠습니다. 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심씨가 신에게 맥상을 가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이 잠시 어리석었습니다. 즉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알다시피 황자를 위조하는 것은 중죄다. 신은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법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미대. 전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만 잡으면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잡은 것은 거짓말뿐이야. 거짓말로 태잡이 자리를 지킬 수 없어. 우리 사이의 예정도 지킬 수 없어. 만약 다시 올 날이 있다면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태자비를 폐위하라. 청령함으로 보내 머리 풀고 수행하게 하라. 그녀가 진정 잘못을 알았다면 남은 인생으로 속죄하게 하라. 그 유측비는요? 그녀의 일은 이미 본궁이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향방은 바보왕의 가짜 의사에게서 나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효과를 과장했습니다. 유씨, 동궁의 측비로서 약성을 확인하지 않고 임신한 사람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그것은 궁궐 규정을 크게 어긴 일입니다. 전 그저 총애를 받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와 아이 모두 무사합니다. 그러니 목숨을 내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질투의 선을 넘으면 결국 자신과 남을 다치게 합니다. 심씨는 황실의 후계자 소식을 조작했습니다. 태자비의 자리를 폐합니다. 청령함으로 들어가 수행하라. 유씨는 동궁을 어지럽히고 황실의 후계자를 해칠 뻔했습니다. 측비의 자리를 폐합니다. 궁궐 밖으로 내쫓고 종정사의 감독 아래 반성하라. 황후께서 육궁을 총괄하시면서 친족을 방조하고 처사가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봉인을 반납하고 문을 닫고 반성하라. 신, 영접합니다. 강포 진율금 사건은 전생에 관련된 범위가 매우 넓었습니다. 더 끌면 백성들이 고통받습니다. 어디서 얻은 것인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의 행방과 관련자의 이름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단 침입도 반탈도 없습니다. 어사대에 수사를 청하고 폐하께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공개된 경로로 제출해야 진정으로 법 아래에 사람을 묶을 수 있습니다. 강포 진율금에 정말 결손이 있다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대인께서 즉시 폐하께 아뢰어 호부의 관련 장부를 봉인하고 증인을 보호하며 누구에게도 증거를 옮길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이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조정이 흔들릴 것입니다. 각하, 생각은 하셨습니까? 나라와 백성을 위해 퇴로는 필요 없습니다. 장성, 장부의 결손이 왜 태자부 망료의 은행 어음과 일치합니까? 신이 잠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장부, 보충, 문서와 명부를 내놓겠습니다. 폐하, 이 일은 신이 전혀 모릅니다. 전하, 신의 수중에 강남 지부에 밀주가 있습니다. 진제 물자가 경로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태자부 명의의 상점으로 보내졌습니다. 조사하라. 계속 조사하라. 오늘부터 태자는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동궁의 모든 출납 장부를 봉인하라. 선비염부터. 한번 실수하면 계속 실수야.
관은 권세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결국 제 마음조차 통제하지 못했어. 강포 진제 사건 심리가 종결되었다. 관련 관리들이 은을 횡령했다. 인명을 가볍게 여겼다. 태자 이연이 잘못 감독하고 덕행을 잃었다. 부하들의 민재 횡령을 묵인했다. 동궁을 어지럽혔다. 이미 태자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 즉시 태자 자리를 폐한다. 종인부에 넘겨 관리하라. 신이 성질을 받들겠습니다. 오황자는 인자하고 정치에 부지런하다. 임시로 진제 수습을 맡아라. 강포 백성을 위로하라. 신은 반드시 폐하와 백성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완완, 내가 결국 이겼구나. 나는 너를 이기려는 게 아니었어. 난 그저 잘못된 사람이 자기 선택에 책임지게 하려는 거야. 소림주, 짐이 너에게 군사를 이끌고 북쪽 국경을 구원하라 명한다. 군량로와 백성을 지켜라. 신이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폐하, 흑풍엽 옆에 좁은 옛 장사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길의 험난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군량을 운송한다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열리면 군대뿐 아니라 백성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장군부에 현명한 부인이 계시니 국가의 행운입니다. 가라. 너는 변방을 지키고 나는 경중의 군량 창고와 군인 가족을 지킬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우리 함께 평화로운 봄을 보자. 장군 부인의 지도가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리쯤에 좁은 길목이 있습니다. 양옆에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적군이 매복하면 군량 수레가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방패병 전진. 궁수는 언덕 위로. 식량 부대는 반디 뒤로 물러서. 서둘러 협곡에 들어가지 마. 매복병이 장군을 호위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냐. 식량을 태우려는 거야. 좌익은 화살을 막아라. 우익은 술의 길을 지켜. 그들 휘둘리지 마. 장군님, 추격하시겠습니까? 추격하지 마. 장군님, 북쪽 국경의 포위가 풀렸습니다. 서신을 써서 수도로 보내. 부인께 전해. 봄이 곧 올 거야. 부인, 장군님, 평안하십니다. 백성들도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좋군요. 집안에 남는 식량을 의참으로 보내주세요. 군인 가족과 유민들이 먼저 받도록. 이번 생에 드디어 전생의 원한을 이번 생의 길로 바꿀 수 있게 되었어. 전공을 탐내지 않고 백성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훌륭한 장수다. 소 장군님의 이번 행차는 한성의 위기만 푼 것이 아니라 변방 백성들의 마음도 안정시켰습니다. 오황자를 황태자로 책봉하고 강포의 후처리와 북쪽 국경의 민심 안정을 주관하게 하라. 소림주를 호국후로 봉하고 심씨는 현덕과 공로가 있으니 일품 조명을 내려라. 신이 성은을 받들어 감사합니다. 신이 성은을 받들어 감사합니다. 죽을 나누는 이는 앞날을 묻지 않고 오늘 진심이 있었는지만 묻는다. 예전에는 남의 빛을 빼앗으려 했어. 이제야 알았어.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도 분명히 사는 거라고. 당신은 이제 고명부인이 되셨는데 이런 일까지 직접 챙기셔야 합니까? 내가 어두운 곳을 걸어왔기에 남에게 등불 하나 켜주고 싶은 거야? 여자는 결혼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돼. 글을 읽고 의술을 배워서 자립할 수도 있어야 해. 좋아. 내 진국 공부에서 은과 땅을 내서 대신 처리해주마. 부인께 감사드립니다. 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인과 후장님 덕분입니다. 강포에서 온 친척들도 정착할 곳을 얻었습니다. 봐. 이것이 내가 이겨낸 천하야. 내 혼자만의 천하가 아니에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천하예요. 변방의 호시가 열렸어.
반포의 제민들도 차례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 오왕자가 석정한 후 조정이 점차 안정되었어. 전생에는 다시 태어난 것이 복수를 위한 거라 생각했어. 지금에야 분명해졌어. 증오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앞으로 매년 이렇게 보내자. 이 생에 자신을 저버리지 않고 이 봄빛도 저버리지 않겠어?